자, 오늘도 헬마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뭘로 갈까요? 네, 어제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이제 후폭풍이 계속 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일단 어제 영수회담에 이제 배석했었던 민주당 측 인사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드렸죠. 이제 85대 15 정도의 비율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에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반박의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가 말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조금 더 많이 하시긴 했는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이런 반박이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TV조선에 나가서 했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비공개 대화 비중이 85%, 그러니까 대통령이 85%를 이야기를 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갑자기 이제 이 대표께서 알려진 대로 이제 포용지 한 10장 분량의 말씀을 한 15분에 걸쳐서 하시는 바람에 그 이후 비공개 때는 자연스럽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질문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설명하고 그런 진행이 돼서 시간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비중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한 7대3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TV조선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85대 15 정도는 아니었고 70대 30 정도 됐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 점점 줄어드는군요. 원래 대통령이 59분 대통령 뭐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이제 아마도 대통령실에서도 그동안 여야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통령이 이제 가급적이면 말씀을 좀 많이 듣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어제도 결국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고 나서는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윤 대통령이 훨씬 말을 많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이제 제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좀 해명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의제를 이제 제기하는 쪽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회담이 진행되다 보니까 말을 조금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 회담에서 너무 많은 말을 혼자서 길게 쏟아내는 바람에 주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들을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길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의제는 아예 꺼낼 시간이 없었다. 뭐 얘기겠죠.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아예 이렇게 기사를 뽑았는데 한번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끊지를 않아서 다변가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말폭탄 화법에 말려들어서 민주당의 시간을 많이 뺏겼다는 얘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는 건데 이를테면 이제 이런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12가지 정도의 의제를 모두 발언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민생 현안들 그러니까 방송 장악 문제라든지 민생 지원금 문제라든지 뭐 R&D 예산 삭감 문제라든지 의료 개혁 문제, 연금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을 앞서서 윤 대통령이 먼저 답변을 하는 바람에 조금 더 듣고 싶어 했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듣고 싶어 했었던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할 시간이 모자랐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오늘 이제 아침에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6개 주제 정도까지만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이제 얘기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가지고 끊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으려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특검이랄까 민감한 이슈를 제기하고 대통령이 어떤 그것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를 좀 핵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서로 티키타카가 돼야지 어떤 약간 성과가 가능할 텐데 지금 분위기를 들어보면 하나 모두 발언해서 이재명 대표가 15분 쫙 얘기한 다음에 비공개한 다음에 대통령이 그 들은 걸 가지고 쭉 설명하는 형태, 뭐 그런 형태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로 전해진 뒷이야기들은 윤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 회의 시간에 회담 시간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건데 뭐 상세한 얘기 전해진 걸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일단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설명하면서 본인이 이제 검사 시절에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든지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든지 이런 대형 사회적 참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맡았었다. 네. 그때의 경험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참사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궁금증을 이제 받았던 게 이제 국무총리 인선과 예. 관련된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미 이제 사의를 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국무총리 인선에 있어서 여야 이 영수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혹시 이제 이야기가 나올까 싶었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별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제 이동훈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 출연을 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채널 A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걸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했었더라면, 그러니까 국무총리 인선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더라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민주당이 얘기를 안 해서 우리도 얘기를 안 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다른 언론사에 이제 해명한 내용을 보니까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일단은 대통령실이 독자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 그러니까 야당 쪽에 별도의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그렇다면 이게 야당이 어떤 허용하는 인물을 내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데요. 그걸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예. 뭐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면서 야당 대표를 만난 김에 미리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후보를 좁혀가지고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그냥 그동안 해오던 대로 일단 대통령실에서 후보 검증을 하고 그 후보를 국회 쪽으로 넘기면 국회에서 이제 검토를 하는 뭐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정말 한덕수 총리의 어떤 관운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점점 없게 되네요. 네, 그 뭐 관훈이 원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기간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을 받은 게 소위 이제 법률 수석 비서관실 예. 새로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오늘도 그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도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되살리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 민심 청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나 정책 현장에서 이제 집행이 이루어질 때 어떤 문제점, 개선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보를 충분히 못 듣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김 전 대통령이 했는지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윤석열 정부도 사실 출범하면서 공약에 따라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었는데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2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랑 비슷하게 나도 법률수석실이라는 명분으로 이름으로 민정수석실을 이제 부활시켜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법률수석실을 부활시킬 것인지 민정수석실을 이름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거죠. 네, 뭐 명칭이라든지 기관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파편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된 건 있는데요. 뭐 대통령실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한 될 걸로 거고요. 보입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이제 법률 수석실이고요. 그리고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민정비서관이라든지 법률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돼 있었던 기존의 조직들을 법률수석실로 이동시킨다고 하니까 사실상 민정수석실에 이제 부활이 될 것 같다. 민정수석실의 부활은 거의 기정사실 같은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야당에서는요 특히 정권 초기에 검찰을 직접 장악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때는 민정수석실이 필요 없으니까 버렸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사안이 폭풍처럼 몰아닥칠 것 같으니까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률수석실의 부활이 사실상 용산 로펌 만들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심 정치가 부족하다면 기존에 있었던 시민사회수석실을 더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왜 법률수석을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심 청취는 그 기능과 정확히 부합되진 않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의 기본 기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예. 그리고 아까 그 대통령의 말씀하시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어떤 회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무슨 방송이었나 제가 듣고 한번 전에 듣고 웃었던 게 그 참석자 중 한 분이 졸았다 내가 뭐 이런 얘기가 왜냐하면 이게 어떤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화의 형식이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마디 딱 듣고 장황하게 내가 옛날에 이거 수사할 땐 이랬고요 하고 흡사 회식 자리에서 높은 분이
여러 부하들 모아놓고 하는 그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네, 네. 정확하게 막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 가지고는 어떤 회담의 진전을 이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이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냐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예. 회담이었는데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었다고 하면 별 변화를 기대해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뭐라는 걱정이 되고요. 정진석 비서실장도 어제 저녁에 이제 KBS 뉴스9에 출연을 했는데 다음에도 또 이제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회담 말미때 정 비서실장이 다음번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시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던져봤는데 두 분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합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인지 혹은 이제 뭐 비서실장이 얘기하니까 의례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건지는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만족을 하고 추가적인 만남도 이제 추진할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오늘 이제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다음에는 국회에서 뭐 이렇게 따로 만남을 좀 이제 추진해 보자라는 얘기도 했다는 거 보니까요. 추가적인 영수회담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라면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냐 뭐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실무가 진전될 가능성이 없는 회담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럼 앞으로는 실무적 진전이 없이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군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럴 걸로 보이는 게 오늘 이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을 때 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주로 듣고 본인의 입장을 이제 피력하는 데 이제 그쳤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자는 제안을 했을 때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 50만 원까지 국민한테 드려서 되치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대통령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본인이 거절했다는 걸 보면 민주당에서 제안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이제 없을 것 같다. 뭐 예. 이런 이제 평가였습니다. 여당 얘기 좀 가볼까요? 예, 원내대표 문제 가지고 좀 약간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방송 지금 시작되기 예. 직전에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원래는 5월 3일 이제 사흘 뒤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5월 1일 내일까지가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제 후보자들의 등록 마감일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경선 자체를 9일로 좀 변경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당선자 총회가 어저께 열렸는데 후보들의 어떤 정견 발표라든지 철학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요청들이 들어와서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 일정을 좀 연기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정치권에서 일단 평가하기로는 오늘 오후까지도 보도가 많이 된 게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그 많은 후보군들이 대부분 지금 이제 출마를 고사하는 바람에 후보 자체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공식적으로 출마하겠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유력하게 출마가 이야기되던 사람은 이제 이철규 의원, 이번에 이제 삼성 국회의원이 됐는데 소위 이제 찐윤계라고 이제 불리는 핵심 윤핵관 중에 이제 한 명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 중심으로 친윤계가 이제 스크럼을 짜다 보니까 다른 비윤계라든지 이제 뭐 이 반윤계라든지 이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출마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 친윤계의 어떤 집중되는 원내로 가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읽히니까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되던 분들이 계속 이제 고사하는 흐름이었는데 고사하면 그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내부 반발이 있겠죠. 네, 내부 반발은 이미 이제 구체적으로 몇 분이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은 배현진 의원, 원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이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낸 편인데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 게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그 경선에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나서면서 다른 중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이런 이제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원외에 있는 분들 주로 이제 지자체장들 중심으로 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가만두고 보려니까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패장 이게 이번에 이제 그 지도부를 구성했었던 게 또 이철규 의원도 지도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패장을 내세워서 또 한 번 망쳐야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자숙해도 모자란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 설이 나오느냐라면서 이제 이철규 의원을 또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 원내 안팎에서 한 목소리로 이제 이철규 의원이 그대로 원내대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친윤계 내부에서도 좀 숨고르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도 물론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 좀 조선일보의 목소리가 최근에 이제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이제 강하게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TV조선 그 메인 뉴스의 윤정호 앵커가 앵커 칼럼을 통해서 별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이라는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이 얘기는 지난해 전당대회 38 전당대회 때 나왔던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뼈를 깎는 혁신은커녕 여당이 만사태평하다.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길이 도로 친윤당으로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최상병 특검법. 네. 이거는 안철수 의원의 어떤 태도가 약간 모호해진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지금 이제 여당 내에 일련의 흐름이 있는 건데, 친윤계 중심으로 재결집하는 당의 분위기가 읽히다 보니까 원래는 좀 이제 총선 이후에 혁신 목소리를 냈었던 의원들이 조금씩 방향을 위축되나요? 좀 바꾸는 거 아니냐,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읽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제 우리 방송에 나와서도 최상병 특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뭐 적극적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존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당장 어제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 뉴스캐비닛에 출연을 해가지고 입장을 약간 바꾸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보훈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규명하는 쪽이 아니고 돌아가신 최상병에 대해서 이제 보훈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거랑 너무 다른 얘기라서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이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당 내에서 당론이 만약에 정해진다면, 그러니까 당론으로 뭔가가 결정이 된다면 당원의 입장으로서 당론에 따라서 행동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친윤계가 여전히 당 내에서, 그러니까 영남권을 중심으로 친윤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원내대표에도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당론이 과연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쪽으로 잡힐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의원도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가끔 보면 굉장히 옳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꿀 때 보면 스키드 마크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선회했는지가 잘 논리적 이해가 안 되게 갑자기 선회할 때가 좀 있어요. 바퀴 자국도 없이 이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운전을 잘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상범 국민의 물리적으로 의원, 불가능합니다. 그런 운전은. 예. 네. 유상범 국민의 의원이 설명을 좀 덧붙였는데, 예. 오늘 아침에 이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안철수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내 설명,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의원청에서 유상범 의원이 왜 최상병 특검을 받으면 안 되는지라는 이제 별도의 설명 자료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 듣고 구체적 사실을 다시 파악하면서 많이 생각이 바뀌신 걸로 안다. 이렇게 이제 안철수 의원의 속마음을 유상범 의원이 해설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그 전에 만약에 설명을 듣고 그렇게 중요한 일에 입장을 바꿨다면, 네. 그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그냥 받겠다 그랬다는 얘기가 되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마 임경민 작가였습니다.